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꼬리를 무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그럼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다 서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결국?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 아니면 뭐 흔히 얘기하는 용산, 도도강, 뭐 흔히 말하는 뭐 그런 지역들 아니야?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런 데 말고는 없어? 그런 데는 너무 힘들어. 왜 제 친구들이 다 일산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요. 집을 안 사도 돼. 전세라도 서울에 발을 디뎌놓는 게 중요하다. 꼭 굳이 그래야 돼? 서울 너무 힘들어. 거기 가려면 너무 무리를 많이 해야 돼. 그러면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미래 가치가 있는 걸 하려면 너무 나에게 먼 계획이고 강남이나 이런 거 말고 핵심 지역 말고 다른 대안은 없어? 강북은 없어?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거는 어떻게 해요? 어느 지역이나 랜드마크라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강남이 좋은데 강남 뭐 핵심 지역은 지금 평당 1억 원 선이잖아요. 그래서 강남에 나는 1억 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강남이 미래 가치가 제일 좋다며? 그럼 거기 살아는 거 아니야? 그거는 아니다. 향후에 자본이득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어디,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. 강남이 평당 1억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노원 같은 경우는 평당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면은 강남하고 3분의 1 가격이잖아요. 그럼 거기에 샀을 때 가격은 오를 거냐라는 거죠. 10년 후에는 따라갈 거냐라는 거죠. 그런 거를 공부해서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겠네. 그럼 거기 사라는 거죠. 집값은 일자리가 일단 있는 지역,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, 이런 지역의 집값이 이제 올라가고, 그런 지역 중에서도 인프라가 잘 돼 있는, 인프라가 좋은 지역, 이런 지역의 집값은 올라가고,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어떻게 고르느냐. 특히 중산층들이 많이 이사 가는 데는 학교를 보잖아요. 학교, 학원, 뭐 이런 걸 보잖아요. 편의시설 같은 데는 병원이나 백화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. 이런 게 이제 어디에 잘 돼 있느냐. 근데 같은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서초 강남을 가장 이제 좋은 곳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. 알고 있는데 노원을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노원은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안 될 거냐. 노원 그 인구도 50만 명이 넘어요. 되게 인구도 많고 주택수도 굉장히 많은데 상계동을 예를 들면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3만 5천 가구인데 이게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에요. 그런데 이게 재건축을 하면 그럼 강남 집값하고 같이 가는 거냐? 그 주변에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노원에서 지금 강남을 나오려면 너무 힘들어요. 맞아, 생각보다 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개선이 될 거냐라는 건데 지금 현재 GTX C가 양주 옥정에서 시작을 해서 의정부를 거쳐서 창동, 여기에 여기 두 개가 들어서거든요. 여기를 거쳐서 이제 삼성까지 오는데 2028년에 개통이 되면은 이게 노원에서 뭐 한 10분이면 와요. GTX가 지금 개통이 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아까 2028년에 완공해요. 그러면 이제 노원에서 상계에서 강남으로 넘어올 때 지금은 1시간이 넘게 걸려요. 근데 이제 30분 이내로 이제 강남으로 청담으로 온다라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 중계동 지역은 학원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교통 사각지대예요. 근데 거기에 동북선이 2026년에 개통이 돼요.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이제 인프라가 개선이 되는 지역이잖아요. 그래서 서울 25개 구 중에서 이렇게 10년 안에 이런 이제 공공 인프라가 개선이 되는 지역은 노원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보면은 도봉 면허 시험장도 있어요. 또 철도 기지창도 있는데 이 두 곳도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병원하고 MOU는 체결했지만 서울대병원이 그쪽으로 새로 노원 서울대병원 그쪽에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확정된 건 아니에요.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노원 지역에 요인이 될 수 있죠. 그렇죠.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런데 다른 구보다도 유독 지금 노원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미래 공공 인프라 계획들이 지금 확정이 돼서 다 진행 중인 것들이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강남에 아파트 짓는 거는 뭐 철근으로 짓고 노원에 짓는 거는 뭐 철사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. 똑같은 거를 짓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가격 미래 가치는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지역이면은 강남 3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자라는 거죠.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제일 쌌을 때가 코로나 때인데 0.5였어요. 지금 4.5인데 그때 그 시절이 오냐는 얘기예요. 민혁 씨 얘기처럼 그 시절을 오기는 힘들어요. 네. 그래서 그 시절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진짜 뭐 노원구라든가
강북구라든가 이런 지역을 찾으면은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방식으로 조금 지역을 조금 찾으면 내 몸에 맞는 내 자금에 맞는 내 집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건 강남 아니야? 그냥 서울 아니야? 이렇게 막연한 것들은 그냥 너무 표면에 드러나 있는 뉴스 타이틀만 본 그런 상황이잖아요. 네, 네, 대신에 이제 정말로 깊게 들어가서는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동네나 아니면 인프라,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또 정책의 25개 구 중에서 어디가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또 미래 가치를 있는 데 있어서 좀 그렇죠. 보기가 쉽다 이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컨텐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미래 가치가 있는 25개 중 어디가 제일 좋을까? 네. 박사님이 생각하는 25개 구 중에 미래 가치가 좀 순위별로 추천하는 약간 이런 것도 컨텐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민혁 씨가 고부자 유튜브를 보면 되게 답답해. 답답했구나. 이런 좋은 또 콘텐츠 이런 걸로 만들어라. 좋네요. 아니, 아, 이거는 좋네요. 제가 네, 그만큼 네. 관심이 있고 네. 하니까 네. 드리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질문지를 상당히 많이 질문을 준비해 오셨어요.